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총선까지 딱 11일 남았습니다. 나의 선택 2024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논란을 고리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야당 후보들의 후보 리스크가 불거지자 반전의 기회로 보고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의 막말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와 수원 화성을 여성의 신체로 묘사한 발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 등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 언어를 오염시킨다고 비판했지만 한 위원장은 쓰레기 발언을 물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들은 명백하게 쓰레기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편법 대출을 받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입니다. 한 위원장은 거액 수입 논란을 받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와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두고도 사상 최악의 전관 예우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공격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들을 공격했습니다. 친윤 후보들이 오히려 더 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권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후보들을 비판했습니다. 서울 유세중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입니다. 지금 윤핵관이 사실상 매우 불리해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매우 열세더라고요. 강원 강릉에 출마한 민주당 김중남 후보를 지원하면서 국민의힘 현역 권성동 의원과 접전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의 윤핵관 검사 출신의 권성동 후보. 이제는 바꿀 때도 됐죠. 대통령실 출신 주진우, 이원모 전 비서관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에서 주 전 비서관은 홍순헌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접전을, 경기 용인갑에서 이 전 비서관은 민주당 이상식 후보에 비해 열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갑 지역에도 경찰 출신의 우리 이상식 후보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주진우 후보라고 있는데, 네, 거기도 좀 예상과 다르게 접전 지역인 것 같고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 지역에서 친윤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부각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이딴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편법 대출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피해자가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편법 대출도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자신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사기 대출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양 후보는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양 후보는 자신의 SNS에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2020년 31억 원 상당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받은 것을 관행이라고 한 겁니다.
양 후보는 지역 유세에서도 논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언론이 말하는 그 사기꾼, 그 파렴치 양문석 연호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제기한 사기 대출이라는 공격에도 반발했습니다.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라. 양 후보는 다만 취재진과의 접촉은 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 지역단체 체육대회를 찾았다가 채널A 취재진을 확인하고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떠나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후보 리스크 논란은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때문입니다. 검사 시절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를 공식 인증하는 블랙벨트까지 받은 이종근 변호사가 코인 다단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법무부가 출범한 가상화폐 대책 TF의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에 앞서 2016년엔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인 블랙벨트까지 받아 다단계와 코인 분야 수사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불법 다단계 코인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하지만 퇴직 후엔 코인 다단계 사건까지 수임했습니다. 와콘이라는 업체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아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코인 다단계 영업을 했지만 돈이 지급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와콘 측 변호를 이 변호사가 맡으면서 피해자들은 로펌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억을 달라고 그러고 3억을 달라고 했단 말이야. 와콘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종근이다.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된다. 또 2조 원대 코인 다단계 사기 V글로벌 사건 관계자 A씨를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V글로벌의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V글로벌의 범죄 수익금 6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V글로벌 코인 사기가 아닌 업체 돈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코인 사기와는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모든 사건은 사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선거 11일 앞두고 이 후보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야당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 28일 하루에만 야권 후보 의혹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딸 편법 대출 의혹, 공영훈 후보는 아들 꼼수 증여 의혹,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는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였고요. 다음 날에도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터졌습니다. 특히 제일 논란이 되는 후보는 양문석 후보죠. 20대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의 편법 대출 받은 내용이 알려져서 어제 사과를 했는데 오늘은 업계 관행이었고 피해자도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보니까 부동산부터 막말까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친명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개인 신상 문제라 당이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고요. 다른 선대의 핵심 관계자도 후보가 책임질 문제다, 더 할 얘기 없다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선대의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때 정리했어야 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양 후보 하나 살리려다가 자칫 수도권 등 격전지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대결을 벌이고 있는 양 후보를 사퇴시키면 국민의힘에 그대로 지역을 넘기게 되는 것이라서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양 후보가 사퇴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양 후보는 오늘 편법 대출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면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기 대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읍소 전략을 펼쳤던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지원 유세 때마다 이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황상무 전 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물러난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신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총공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리스크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야권 후보에 대해 단순히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당장 다음 주에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이 논란이 되는 후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 장진영, 박덕흠 후보에 대해 투기 등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고요. 오늘은 변호사 출신인 정필재, 김혜란, 이현우 후보 등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례를 들어 2차 가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을 일일이 공격하기보다는 정권 심판론을 더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의원과 주진우, 이원무 후보 등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콕 집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막말 논란으로 이 공방을 벌이는 게 이 선거에 그만큼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친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네, 과거 사례가 있어서죠. 19대 총선에서는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기반으로 과반을 자신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과반을 내줬고요. 2021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선 LH 투기 의혹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선거는 11일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 여야는 모두 그 사이 판세가 두세 번은 출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공식 선거 운동 초반 후보자 리스크가 핵심 이슈가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이슈로 분위기가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과 경기, 인천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겠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건방진 정치를 한다면서 야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진섭 기자, 한 위원장은 지금 어디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는 서울 양천구 목동역 유세 현장입니다. 현재 지지자들이 이곳에서 모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오늘 하루 경기, 인천, 서울 등 12곳을 찾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유세를 시작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저쪽은 그냥 어차피 너네 우리 찍을 거잖아. 그냥 잔말만 묻고 찍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건방진 정치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자신은 황상무 전 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를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관철을 했다면서 국민만 바라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걱정하셨던 얘기들,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그 대사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고 싶은 겁니다. 인천 계양 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하는 원희룡 후보와 포옹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공기가 바뀌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다면 따라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목동역 유세를 마치면 구로구로 이동해 오늘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역에서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를 가로지르며 이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권의 읍소 작전을 경계하는 한편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이 대표 유세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금 전 이곳에서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지원 유세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송파를 시작으로 한강벨트 10곳에서 유세를 벌쳤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 송파을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됩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후 강동, 광진, 용산, 마포 등 서울 승부처인 한강 벨트를 돌면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곳곳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계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를 낼 만큼 망신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대표는 없는 게 낫다는 발언을 거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일부러 망치려고 해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당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차지한다며 조국 혁신당 지지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전투표까지는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전투표일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본투표일에 더 몰릴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전합니다. 22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과 6일 치러지고 본투표는 10일에 치러집니다. 사실상 두 차례 선거가 진행되는 셈인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민심을 미리 짚어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럴드 경제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이들 중 지역구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66.2%로 거의 3분의 2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는 19.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본투표일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47.3%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9.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선거 양상은 사전투표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총선 때 사전투표율은 26.69%였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은 36.93%였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자기 당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한 각 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전국 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을 한 이후에도 경찰과 선관위가 밝힌 불법 카메라 숫자가 서로 달라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수가 더 많다 보니 선관위가 조사를 제대로 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수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드디어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유튜버 A씨. 경찰 조사에서 전국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인천과 경남 양산은 물론 서울과 경기, 대구, 울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내용을 검토해서 피의자 진술이 40여 개소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예정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선 선거에서 사전투표소로 활용된 곳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출입에 제한이 없다 보니 별 제지 없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닌 70대 남성도 공범으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곳이 앞선 선관위 발표보다 많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선관위는 어제 긴급 점검을 통해 37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나왔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발견하지 못한 카메라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외부에 멀리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찾지 못할 수 있다며 경찰 통보가 없으면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소 관리에 이어 긴급 점검마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복수와 헛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국 대표가 보입니다. 네, 두 사람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오늘 서로를 향해 극도로 날을 세웠는데요. 한 위원장, 조국 대표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면서 복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복수가 정치의 이유일 수 있습니까? 그 말닿지도 않은 복수를, 조국의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표를 쓰실 겁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겁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조국 대표를 이재명 대표와 엮어서 아예 2조 심판 특위를 띄워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 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까지 밝히면서요. 이렇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대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조 대표는요, 이 한 위원장을 향해서 헛꿈깨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하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건데 대응 준비부터 하라면서요. 헛꿈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이재명, 조국 이간질 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를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읍소작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말인데요. 국민의힘의 읍소작전이 시작됐다면서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백몇십석 운운하면서 이미 읍소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읍소작전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과반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하게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네, 이 대표는요, 오히려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 진영이다. 방심해서 과반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면서 역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실제로 읍소 전략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요, 작전이 아니다. 실제 위기감에 호소하고 있는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기회를 달라면서 연달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4선 중진 윤상현 의원 오늘 유세장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국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태도가 거칠고 투박하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리 대통령과 정부가 밉다고 하더라도 제발 분노를 멈추시고 다시 한번 민주당의 우리의 독재주의자, 우리의 폭거주의자들에게 이 국회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유승민 전 의원도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때리시면 받겠습니다.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진짜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가세를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최소한의 힘만이라도 허락해달라면서 제2의 이종섭 대사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증원 문제는요.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정부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고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기다리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선거를 이겨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양쪽 모두 똑같겠죠. 국민도 이 점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만을 위한 읍소인지 변화를 위한 진짜 읍소인지는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판단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오늘로 40일째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월요일인 모레부터 수술과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정부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빼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체력과 정신적 한계가 왔다는 이유입니다. 24시간 연속 근무하면 다음 날 주간 업무를 쉬는 방식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련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소진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를 뺀 외래 진료와 수술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지금이 의료 파국을 막을 마지막 순간이라며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를 무시하는 언사를 통해 가지고 의사들 전공의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런 대상자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 차관은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된 정부 대응을 밝히면서 의사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는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2,000명 증원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다음 주부터 금요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장기 추적이 필요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서울 수서에서 화성 동탄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광역 급행철도 GTX-A가 오늘 첫 개통했습니다. 지하철보다 3배나 빠른데 과연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 GTX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승객들의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동탄역에는 가기가 접근성이 어려워서 한 번도 가볼 생각을 못했는데 백화점도 가보고 아이에게 좀 이런 빠른 열차도 경험해주고 싶은 마음에 탑승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은 좀 많이 흔들리고 소음이 심한데 소음도 지하철에 비해 확실히 적고 빨라서 확실히 좋아요. 기차 타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흔들림도 많이 없고 시설도 깨끗해서 너무 좋은 경험하게 됩니다. 깨끗하다 좋습니다. 어떻게 타는지 이래서 안내원을 찾았는데 많이 헤맸죠. 수서동탄 34.9km를 가로지르는 GTX는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데 평균 운행 속도는 지하철의 3배입니다. 수서역 입구를 출발해 열차를 타고 동탄역 출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제가 재보겠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고 열차를 탄 뒤 동탄역 앞까지 올라오는데 총 37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73분이 걸렸습니다. 광역버스 이동 시간과 비교했을 때도 GTX가 36분 가까이 빨랐습니다. GTX-A 노선 배차는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7시까지는 17분 간격, 그 외 시간엔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으로 환승 할인이 적용되고 주말에는 요금의 10%가 할인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봄나들이 명소인 서울 한강공원엔 요즘 불법 노점상들이 즐비합니다. 단속에도 아랑곳 없이 오히려 과태료 무는 걸 자릿세로 여기면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강공원 한켠 발전기 소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서 음식을 만드느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공원 곳곳을 차지하고 늘어선 건 바로 노점상들. 바베큐에 떡볶이, 탕후루까지 없는 것이 없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노점상들이 자전거 도로 옆 보행로를 차지하면서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 위를 걷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줄이 자전거 도로 위까지 침범해 자전거와 인파가 뒤엉킵니다. 안 그래도 여기가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이제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랑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결국 시야 확보가 안 돼 아찔한 사고까지 납니다.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나 노점 이용하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딪힐 것 같아서 약간 내려서 좀 걸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점 금지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앞엔 불법 노점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말마다 단속에 나서도 속수무책. 강제 조치가 없다 보니 7만 원의 과태료를 자릿세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과태료 내고 몇만 원 남으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파가 늘면 안전사고 위험은 더 커지는 상황. 노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다 보면은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면이 이제 안전사고에 위험을 줄 수가 있고. 공원 부지를 차지한 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더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최근 심장박동기를 몸속에 이식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짜 로봇이 된 것 같다면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보행 보조기를 잡고 병원 복도를 찬찬히 걷습니다.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로 지난 2018년 긴급 심장 수술 후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And so this is what we did every day. Everyone came in there to the hospital and they say, "Okay, Arnold, get up now. Let's go and walk the hallway." 당시 의사의 실수로 심장벽이 뚫려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었지만 수술 후 재활에 매진해 석 달 후 터미네이터 6 촬영장에 복귀했습니다. I wanted to get really going with the exercise, get out of the hospital as quickly as possible. 선천적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슈워제네거는 1997년부터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심장 박동기 삽입술을 받은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Last Monday, I had surgery for a pacemaker and became a little bit more of a machine. By Friday, I was already at a big environmental event. 올해 76세임에도 빠른 회복을 자랑한 슈워제네거는 다음 달 촬영장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며 근황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선천적 건강 문제에도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는 슈워제네거에게 진정한 터미네이터라며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멕시코에서 8살 여자아이가 납치됐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납치범들을 응징하기 위해 경찰 앞에서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수십 명이 한 주택으로 몰려가더니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끌고 나옵니다. 그대로 바닥에 눕혀 짓밟고 강목으로 내려칩니다. 경찰들이 이들을 차량에 태우려 하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트럭에서 끌어내린 뒤 때리고 짓밟고 소리치고 무자비한 집단 폭행을 이어갑니다. 경찰도 강하게 제지하지 못합니다. 폭행당한 이들은 납치 용의자들로 멕시코의 탁스코시에서 8살 여자아이 카밀라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치 하루 만인 현지 시각 28일 아이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자 인구 10만 명의 도시는 발칵 뒤집혔고 분노한 주민들이 직접 용의자들을 응징한 겁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 한 명은 숨졌고 다른 남성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엘 우니베로소 등 외신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아이의 부모에게 몸값 약 25만 페소,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갱단의 강력 사건이 잦아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탁스코시 거리 곳곳에 카밀라를 위해 정의를 이란 글을 남기며 소녀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틀 뒤면 4월인데 스키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계절을 거슬러 내린 폭설 때문입니다. 때늦은 추위에 봄꽃 축제는 비상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스키장 슬로프에 눈이 한가득입니다. 스키어들과 보더들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며 봄날의 스키를 즐깁니다. 당초 지난 주말 폐장했던 이 스키장. 주중에 20cm 넘는 많은 눈이 내리자 이번 주말 추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973년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전 4시간 동안 일부 슬로프만 운영했는데 올겨울 마지막으로 스키를 즐기라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탈 수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좀 아쉬운 반, 즐거운 반 이런 마음으로 타고 있습니다. 강원 속초에서 오늘 개장한 벚꽃 축제. 꽃샘 추위 탓에 꽃이 하나도 피지 않아 비상입니다. 결국 지자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은 물론 다음 주말에도 축제를 또 열기로 한 겁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은 K-팝 한류를 이끈 스틸 마이 넘버원 가수 보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뭐 신곡으로 돌아오셨다고요? 네, 이번에 정말 언니라는 신곡으로 디지털 싱글로 본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는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없냐. 미련이 없냐. 네. 이별의 과정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룬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랑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 노래를? 네. 항상 이렇게 세고 깨부시고 막 우악! 이런 걸 해야 됐었어서 저는 약간 SMP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가장 저다운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가장 보아다운 네. 거? 이제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4년 됐어요. K-팝 여제라는 이런 수식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되게 거리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런 수식어가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13살에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나의 그냥 바빴다. 정신없었다. 오히려 즐기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보아 씨 같은 경우에는 13살, 14살에 커오는 모습을 다 같이 네. 지켜봤기 때문에 영화로 치면 뭔가 진짜 트루먼 쇼 같은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근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연예인도 사람이거든요. 뭔가 많은 분들이 연예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악플은 나빠요, 그냥. 악플은 나빠. 네, 악플은 그냥 나빠요. 나빠요. 네. 가장 24년 동안 하면서 연예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해외 활동 솔직히 힘들었다? 해외 활동 너무 힘들었다? 네.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연예인분들도 저한테 말 잘 안 걸고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분위기가 배타적이었군요. 배타적이라기보다 외국에서 온 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 어떤 가수, 뭐 어떤 아티스트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음악이라는 건 실존하는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나로 데려가 주잖아요. 길이길이 거론되는. 그만큼 진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30대인데도 이제 춤을 추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좀 힘들진 않으세요, 솔직히? 그냥 단순히 가수만이 아니라 가수의 영역을 넘은 세계의 재미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NCT 위시 친구들 프로듀싱 할 때도 너무 즐거웠고 친구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뿌듯하고. 일본이나 뭐 이런 한류의 1세대신데 요즘에 보시기에
요즘에 한류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요즘 음원 차트, 미국의 음원 차트 보면 K-팝이라는 장르가 생겼잖아요. 카테고리가 따로. 네. 지금은 뭐 데뷔하는 친구들이 거의 전 세계 동시 데뷔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보니까 요즘에 드라마에 아예 한국말 대사로 하고 저만 해도 일본에 갔을 때 일본어를 무조건 해야 했었고 역으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얼마 전에 대만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한국어를 저한테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언니 저 음방 갈 거예요. 그래서 음방을 알아? 음악 방송 줄임말을 알아? 이게 한류의 힘 아니겠습니까? K-팝하고 특히 아티스트 아이돌 하면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이돌은 이러면 안 돼. 아티스트는 이러면 안 돼. 그런 시선들이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좀 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아이돌도 사람이다. 인간으로 좀 존중해 주시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가수 보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사로 공기는 탁했지만 따뜻해진 가운데 꽃놀이 나선 분들 많았습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부산의 벚꽃은 제법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내일도 따뜻한 봄볕에 낮 기온이 16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그만큼 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나가실 때 황사 마스크 챙기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3도, 대구 6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크게 올라서 서울 16도, 대구와 부산 19도, 광주 20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고 다음 주 중반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성관위는 37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4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일부 남겨진 카메라가 투표 당일 발견돼서 큰 소동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전투표까지 6일 남았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 철저히 찾아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빈틈없는 선거.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